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021년 6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월간조선 뉴스룸에는 말이죠.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이 자칭 대선주자 유승민이 윤석열의 간보기 제발 그만하라고 외쳤는데 부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선주자를 자처하려면 미미한 자신의 지지율부터 올려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썼습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총장 35%가 치솟은 그 지지율을 대선 지지율을 갖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에게 지금 잇따라서 하태경, 유승민 이 비판을 가함과 동시에 이준석까지 그냥 어저께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비판을 아주 심하게 가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아주 심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간접 비판이죠. 이것이 바른정당 출신들, 다시 말하자면 탄핵 주동자 유승민계라고 불리는 하태경, 또 유승민을 대통령을 만들겠다고 했던 이준석, 과거 이준석, 이게 약속된 무슨 마스터 플랜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오고도 있고, 또 이것이 혹시 이것이 진짠가 가짠가 의아하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유승민계가 지금 판을 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언론도 있습니다. 유승민계하고 이름을 딱 집어서 쓴 언론도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이 한 사람의 위인 설관을 하기 위해서 있는 정당 아니라는 것은 아마 이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내려왔던 전통 야당, 자유한국당, 그 전에 미래통합당, 그 전에 한나라당, 무슨 이 정통 야권입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이거 탈색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탄핵파, 소위 탄핵 주동자들, 탄핵파가 아니고 탄핵 주동한 이 유승민과 또 하태경, 또 이준석, 이 세 사람의 3인 천하가 온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3인 천하가 될 수가 없어야 되는 게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 사람이 어저께 많이들 인구에 회자됐습니다. 결국 이준석 대표 취임 이후에 돌연히 유승민 전 의원이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렇게 기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견제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안철수는 제꼈고 이제 윤석열만 제끼면 된다, 이런 뜻입니까? 윤석열이 제껴집니까? 이준석이가 제낀다고, 유승민이가 제낀다고, 하태경이가 제낀다고 제껴집니까? 유승민이 17일 날 소위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윤 전 총장 정치 시작은 여러 번 관측만 있고 한 번도 본인의 육성으로 들어본 적 없다 하고 비판을 하면서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공식 선언은 안 한 상태에서 대변인은 있고 좀 보통 상식하고 안 맞는다, 이렇게 하면서 비판을 시작했습니다. 또 이분이 정말 정치를 하는 건지 대선에 출마하는 건지 아직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제는 아주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제. 자기 세상이 됐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바로 직전까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던데 왜 정치를 하게 됐는지, 대선에 출마하면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 그런 약속을 본인의 입으로 하는 게 정상 아니냐 하고 윤석열 총장을 공격했습니다. 유승민은 탄핵을 왜 주동을 해서 자기가 비서실장으로 모셨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 주동을 상대당, 반대당하고 같이, 지금 민주당하고 야합을 해서 함께 탄핵을 시켰는지 그 과정부터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야합을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해서 그 과정이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야당과 함께 탄핵을 시켰느냐. 바로 이것이 먼저 관건인데 자기의 그것은 덮어버리고 마치 탄핵이 모두 다 탄핵의 강을 걷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세상이 온 듯한 그런 광야에서 기지개를 펴고 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신나게 말이죠. 그러나 그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유승민이 같은 링에 올라와서 치열하고 공정한 경쟁하자.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각자 경쟁력을 선보이자. 도덕성을 검증받자. 단일 후보를 뽑는 과정에 빨리 동참해달라. 이거 엄청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승민이 한 얘기들입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있는 대로 다 보이면서 국민들한테 선택권을 드리는 거다. 그게 원칙이다. 간복이 제발 그만해라. 빨리 링 위에 올라오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말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유승민이가 하는 워딩을 그대로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근데요. 제가 보기에는요. 유승민이 마음이 들떠가지고 유승민의 키즈 이준석이 대표가 되니까 아주 그냥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지금 너무나 빨리 윤석열 견제에 뛰어드는 겁니다. 이게 시기상조 아닙니까? 아니 지지율만 놓고 보면 말이죠. 현재 유 전 의원이 유승민이가 야권 유력자를 꼽히는 윤석열 총장에게 감나라 대추나라 무슨 뭐 이거 나라 저거 나라 링이 올라라 간복이 말라 뭐 이렇게 요구할 계제가 됩니까? 자신의 지지율을 한번 보시라고요. 2%, 2%, 1%, 2%, 뭐 3%가 보기 드물더라고요. 뭐 지지율, 뭐 여러 업체들 발표를 보면. 아니, 그런 지지율 가지고 35% 지지율까지 치솟았던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감나라 배나라 대추나라 고추나라 사과나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문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대선주자 지지율 관련해서 최근 조사 TBS 실시한 거 한국사회여론연구소하고 함께 TBS가 실시한 그 여론조사에 따르면 날짜가 6월 11일, 12일 전국 성인 남녀 1,007명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되는데 거기에 따르면은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했을 때 윤석열을 꼽은 이가 응답자 중 35.5%입니다. 이와 달리 자칭 대선주자라는 유승민을 택한 지지율은 1.4%에 불과했습니다. 1.4가 지금 무대 중간에 딱 서가지고 국민의힘 중간에 딱 서가지고 이준석을 방패로 삼고 마치 그러는 듯 대선주자라고 자처하려면 적어도 다른 대선주자들의 평가라든가 비판, 견제할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의 지지율부터 좀 의미 있게 올려가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대표인 이준석은 무엇에 치중해야 되느냐? 윤석열을 비판하고 안철수를 비판하고 할 게 아니라 그러면서 유승민을 간접보호할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뭘 해야 되느냐? 뭘까요? 홍준표를 빨리 복당을 시켜서 자기 당 국민의힘에서 뭔가 의미 있는 지지율을 가진 대선주자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의힘이 플랫폼 정당으로서의 기초적인 체격을 갖추는 겁니다. 근데 홍준표를 딱 깔아뭉개고 유승민을 부상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그런 인식을 준다면 그것이 어떻게 정당성을 인정받겠느냐. 네. 지금 일주일이나 됐는데 오면은 바로 복당시켜서
바로 복당시켜서 지지율이 한 2, 3주 딱 내로 팍 올라가는 이런 해서 한 가지 표대를 꽂고 그래서 지지율이 한 20% 내지 15% 이상을 초기에 그렇게 되는 지지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유승민 지지율 가지고 아니 지금 바로 방금 발표한 6월 11일에서 12일 발표한 그 TBS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발표한 그 지지율을 보십시오. 1.4% 아닙니까? 1.4%가 어떻게 해서 마의 지지율 5%를 넘어갈 것이며 그것이 그런 지지율 1.4% 지지율인 사람이 어떻게 해서 35.5%인 지지율을 가진 대선 주자의 제일 앞선 사람을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무슨 플랫폼 정당 노릇을 국민의힘이 하겠습니까? 또 그리고 그렇게 복당 신청까지 하고 있는 사람을 홍준표를 빨리 데려온다고 다들 예상했는데 일주일은 넘도록 홍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준석의 모습 보면서 이건 노예한 정치 공학이 작동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죠. 네, 견제를 할 게 아니라 모시고 와서 또 다른 대선 주자들 높은 지지율을 가진 분들을 모시고 와서 유리컵을 다루듯이 유리그릇 다루듯이 소중하게 조심조심 해도 부족할 판인데 그저 견제하고 그저 비판하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스스로를 목을 조여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말 아주 근사하고 아주 행복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